더불어민주당 안에 코스피 5천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의원님 제가 섭외를 계속 드리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야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 이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오신 거라서 처음 옵니다.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저기 보면서 하는군요.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거 코스피 5천 특위위원장, 지금 K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논쟁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네, 원래 코스피 5천위원회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7천이 됐고 8천 만 얘기가 나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박주민 의원님 만 찍으면 이제 그 연금 고갈 얘기는 사라진다. 연금 고갈은 사라진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거 지금 방송 중에서 올해만 국민연금이 250조를 벌었답니다. 그렇죠. 수익률이. 그런데 국민연금 고갈론 쭉 이야기하면서 논쟁하는 건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게 해소된다는 건데 그게 70년까지 버틴다고 그랬다가 지금 250조가 더 증가되고 그것이 또 이제 복리로 계산되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은 많이 해소된 거 아닌가. 그런데 올해 상황은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겠죠. 예. 일상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이 나기는 어렵겠죠. 일상적으로 뭐 하여간 뭐 매 순간 매 분기별로 그러니까 250조씩 매년 이렇게 200. 수익률이 나올 거냐 예. 이건 좀 논란이 되지만 예.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지난 과거 30년 데이터를 보니까 네. 한 8% 좀 이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적용을 할 거냐 예. 아니면 보통 계산할 때 5.5%를 적용해서 계산하기도 하고 6.5%를 적용해도 4.5%를 적용해도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제가 연금특위 간사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 데이터를 아는데 전에 국민연금 고갈 관련해서 4.5%를 적용을 해서 계산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5.5%를 계산해서 하니까 한 10여 년 더 연장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남희 의원이 국회에 이제 예정처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또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게 또 한 좀 상당 기간 연장이 되더라고요. 6.5%를 계산해서. 근데 지금 그 과거 30년은 약 한 8% 정도 내외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것에 따라 좀 다른데 8%를 그럼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었는데 작년과 올해만 놓고라도 수익률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국민연금의 단기적 고갈론에 대한 인식들, 우려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군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연금 얘기가 아니라 코스피 얘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요. 어제 7,500을 넘었어요. 지금은 근데 살짝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7,348.86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놀랍습니다. 그 사실은 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어서 대체로 많은 그 개미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국내 투자자들은 미장으로 국장은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 뭐 이런 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체 시장 상황을 당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희는 그 왜 이걸 이 변화하는 큰 동력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작년 여름부터 그 전부터 민주당에서 추진해왔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그 핵심은 이제 지배구조 투명화, 상법 개정을 포함한 그런 내용인데 그게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누적됐다. 신뢰가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유지될 거라 이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나 개미 투자자들도 서서히 한국 자본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요 예측 가능성 유지하느냐가 첫 번째인데 유지되고 있다 계속. 그리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인 거죠. 그게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던 거. 그게 중동 전쟁으로 자본이 교란 상태가 있었다가 이 정도면 이미 예상할 만하다라고 해서 모든 예측치에 이미 포함된 상황에서 시장이 반응을 하니까 그 교란이 해소된 형태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변화의 동력은 반도체 시장의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시장의 데이터가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 그건 뭐냐면 갑자기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네. 뒤통수 때리는 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합병비율 장난쳤던 거. LG 물적 분할했던 거. 엔솔 문제. 또는 두산 관련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밑에 있는 로보틱스랑 뭐 그 두 개 이상하게 결합하려고 했던 시도. 2015년부터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을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계속 뒤통수만 쳐왔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못 믿겠어. 예. 이런 불신이 강했던 거죠. 근데 일본은 2013년, 14년부터 밸류업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한 10년 동안 일관되게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 3배, 4배 성장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박스권에 갇혔었고 그럼 그 차이가 뭐냐가 논쟁이었고 네. 한국 자본시장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뒤통수 치는 것은 징계를 해야 된다. 아. 제재를 확실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논쟁의 핵심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거고 그 요구 사항을 반영한 일본의 태도는 기업 가버넌스 지배구조의 개혁, 두 번째는 스튜어디십 코드 개혁 네. 이 두 개로 끌고 왔습니다. 10년을. 예. 대한민국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2023년 말 2024년도에 윤석열 정부 밸류업 정책 추진했죠. 했었죠. 상반기는 괜찮았어요. 그 심지어 이복현 원장도 충실만 하겠다고 그랬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도 있고 자사주 논의도 자기들이 논의 먼저 했어요. 네. 근데 하다가 멈춘 거죠. 환경협회 가 반발한다는 네. 이유로. 그 뒤로는 포기했는데 저희가 그해 가을부터 다시 시동을 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정부 중앙정부 하기로 했는데 야당이 해봤자 뭐 되겠어? 이런 냉소는 여전히 있었던 건데 네. 이제 이재명 의원 출마한 직후에 한 2, 3일 있다 제가 바로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2달 만에 이렇게 툭툭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소가 있다가 호기심이 생기고 네. 그래서 외부 투자자들이 야 이재명 정부 새로 들어오니까 뭔가 변하는 거 아니야? 라는 호기심이 네. 좀 더 강해졌고 예. 집중 투자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제가 100분 투표 토론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진짜 패널 중에 한 분이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네. 2차 상법 개정 할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냉소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분의 발언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재벌 그만큼 총수들의 이런 거를 민주당이 감당 못할 거야. 뭐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이 계획이 쉽지 않을 거죠. 거다라고 근데 결과가 나오니까 오 진짜 이 지배구조 계획에서 진정성 있네라고 시장 참여자 변한 거죠. 예. 근데 그 시장 참여자는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작년 9월부터는 좀 그 냉소 호기심에서 기대로 축적이 되고 있고 네. 지금은 거의 상당히 신뢰에 가깝게 가고 있다. 그 뒤로 이제 3차 상법 개정까지 한 것에 대한 평가가 이재명 정부 5년은 정책 기조가 안 바뀔 것 같아. 그러면 시장의 시간이다. 시장의 시간이란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주주 충실 의무 위반에 대해서 네. 문제지기도 하고 주주 중에 예. 싸우기도 하고 예. 또 장기 투자자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실적이 나온 겁니다. 저희는 여기 상당히 4, 5년 걸릴 수도 있다고 봤는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예상을 못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코스피 5천위원회를 띄울 때 그때 이제 선거 캠페인 때였는데요. 그때는 5천까지 가는데 얼마나 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저희는 솔직히 4, 5년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임기 내 달성. 예.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딱 올라탈 거라고 예상은 못 하셨던 거죠. 저희는 담론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게 있었죠. PBR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장부 가치와 주가를 비교했을 때 이제 장부 가치와 주가가 똑같으면 1, 더 작으면 주가가 더 낮으면 뭐 0. 얼마. 네. 그런데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PBR이 0.9였어요. 대한민국이. 코스피가. 그런데 신흥국이 평균이 1.86인가 아마 네. 됐고요. 선진국이 아마 3.2인가 저 3. 예, 얼마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은 냉소가 많으니까 적어도 신흥국 지수 평균을 따라가자. 그러면 더블링하면 5천이 돼요. 네. 우리 목표는 그거였던 거예요. 예. 적어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그때 한 5천 갈수 2,500 있다. 정도 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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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 평균이 2,650 정도 됐습니다. 네, 그 내란 전에 한 6개월 평균이. 그래서 그 전에 박스피가 별로 그 지점을 이제 박스피라고 네. 표현하는데 그게 더블링 되면은 PBR만 개선되더라도 그럼 5천 가까이 된다. 네. 라고 하는 담론을 갖고 5천을 제기한 거죠. 5천의 의미. 예, 근데 이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를 예. 저희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고 예. 대통령 임기 내에 최대한 빨리 하자라고 했는데 저희들 속도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좀 빨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거기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거네요 초반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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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반도체 실적이 들어오면서 작년 11월부터 예. 실적이 급변한 거죠. 아. 근데 그 실적은 저도 자료 몇 개 가져왔는데 예. 예. 예상을 못했어요. 음. 요 2025년 초에 1월달에 나오는 자료거든요. 네. 반도체 시장 10% 성장 예측 이렇게 됐어요. 25년도에. 그 작년에 12월달 자료인데 반도체 전망 그보다 좀 더 성장할 거라고 그러는데 예.
이 자료들이 그 당시에도 되게 조심조심했어요. 주저주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슈퍼 사이클이라는 것은 작년 말 올 초에 나온 이야기고 그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대략 일관되게 정책 기조로 가면 우리 자본시장의 기대치가 좀 바뀔 거다. 그리고 기업들 중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으면 함께 끌어갈 거다. 실적은 언젠가 나올 거니까 실적이 꾸준히 나오면 우리가 프리미엄 시장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본데 갑자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 12월쯤 때 버블론이 있었습니다. 네. AI 버블론. AI 버블론. AI 버블론은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AI 버블론이 거의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예. 그리고 지금 AI 혁명 예. 또는 AI 시대 예. 라고 해서 이 AI가 전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게 성격 규정을 해요. 사회의 성격 규정을. 네. 그러면 그만큼 반도체 중요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피지컬 AI를 포함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한 1년 정도 사이클 가다가 꺾일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 6개월 전에 선반영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올 가을부터는 좀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지배구조 개혁 제대로 해야 예. 버틴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야 예. 된다. 예. 라고 했는데 그게 작년 11월, 12월 주장이었어요. 근데 올해 1월, 2월 되니까 갑자기 2026년 수익보다 2027년 수익이 더 좋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꺾일 일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그저께인가 한 3, 4일 전에는 2027년 데이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 반도체에 그 관련된 것들이 지금 시장의 전체 기대를 끌고 가는 형국이 네, 같아요. 네. 그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는 추호도 문제지기가 없고. 예.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거다라는 거를 이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2027년치 물량까지 이미 다 계약이 끝난 상태여서 사실상 반도체는 상승 곡선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밖에 다른 주식들. 근데 최근에는 보면 증권주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방산주는 대포로 또 이제 좀 하락하는 것 같고 뭔데 식품이나 화장품에 이런 것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그게 뭐 반도체처럼 확 올라가는 어떤 분들은 이제 80년대 삼저 호황 그래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반도체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밖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은 계속 해야 되고. 해야 됩니까? 네. 서로 비판해야 돼서 논쟁해야 되는데 네. 저희의 이제 고민은 네. 특정 회사나 특정 산업의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게 정책의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디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이제 편향들이 있다. 네. 그 현실은 어쩔 수 없다. 두 번째로 국가의 지금 이 자본시장을 선진하는 목적은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그 역할 강화 이런 차원을 접근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네. 그게 특히 혁신 기업 또는 이제 뭔가 이노베이션을 하는 기업들에게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경쟁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를 스스로 실제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공간, 시간과 조건을 확보한 거잖아요. 네. 이 속에 그러면 한국 정부는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수 있고 숨통을 틔워준 거라고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작년 저희가 예산을 태우면서 그 논쟁을 재경부랑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경부도 그렇고 정부 당국자들 중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미래 산업을 끌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자. 예산은 이미 태워놨어요 많이. 네. 한 몇십 개, 30-40개라도 R&D 아이템들을 정해서 거기에 민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를 하자. 네. 그리고 그 투자의 성과물들이 나오면 예. 그중에 괜찮은 게 혁신 기업으로서 좀 발굴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시장에서 평가를 하자. 네. 자본시장의 역할은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부동산에 있는 자금 거기 쏠려 있지 말고 네. 얘가 또 수익률이 좋다는 걸 보여주면 올 거다. 예. 그리고 정부가 태울 수 있는 자금도 좀 태워보자. 아하. 그래서 이걸 생산적 금융이라는 거죠. 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금융. 그 자금은 생산적 금융의 종착지는 혁신 기업인 거고. 네. 그래서 부실 기업이 아니라 혁신 기업에 들어가게 하고 혁신 기업은 실제 경쟁력 비즈니스 비전이 있으면은 상장을 하고 상장한 회사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게 하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면 불공정하니까 R&D 지원을 좀 하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거. 그게 골고루 다 R&D에 다 좀 그러니까 골고루 되는 골고루.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금 반도체가 화랑이지만 AI 예. 관련된 거 예. 또는 이제 뭐 양자 컴퓨터 양자 또는 컴퓨터. 이제 그 이제 피지컬 AI라고 예. 로보틱스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예. 여거되는 예. ABCDEF라고 우리가 표현도 했었지만 예.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산업에 포트폴리오를 갖고 투자를 하고 그 중에 기업과 정부가 같이 또는 기업이 스스로 잘하고 있다면 그런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성장하게 하자. 네. 근데 지금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많은 상장 회사들이 네.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수익이 또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데 그 회사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설득을 못 해요. 네. 불투명해서. 예. 그런데 그 기업의 주가가 왜 떨어지냐고 물어보면 당연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투자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우리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답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기업이 수익이 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 수익이 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기업이 기술이 있는데 지배 구조는 아니 우리 사회 질서가 좀 혼란스러워서 그 성장성 있는 기업을 투자를 못 한다면 그건 우리가 제도 개선해서 투자하게 합시다. 네. 그러려면은 지배 구조 투명해야 되죠. 두 번째 투자자랑 소통을 해야 돼요. 네. 단기간에 이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예. 아마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이든 해외 장기 투자자든 국내 장기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랑 소통을 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고 네. 이런 계획을 일정 기간 투자를 하면 언젠간 좀 잘 될 겁니다. 예. 그럼 그 기업의 한 기관 투자들이 하나만 몰빵하지는 않겠지만 한 5개, 10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자금이 지금 시장에 있는 거고. 예. 그러면 그 기업들 중에서 몇 개가 성공하면 그러면 기관 투자자도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 사람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예. 다리발님이 올해 9천, 27년 상반기에 1만 2천 갑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조선주가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소리가 끊어졌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소리 잘 들리시는지 궁금하고요. 노봉남님께서 건의합니다. 국민펀드 특강해 주세요. 예. 그 국민성장펀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매일 국민성장펀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마중물로 정부가 150조. 50조 정도. 예. 이게 이제 국가의 예산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 금융기관들도 투자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도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참여하는 분들은 좀 세제 혜택이 포함된 그 이미 구조는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을 어디다 할 거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미래 성장 산업이 뭐냐를 이제 찾아서 그런데 좀 긴 투자를 하자. 네. 그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이게 금액이 처음에 150조 큰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만 번 돈 250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의 구조나 규모가 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요건 마중물 역할일 뿐일 것이다. 아하. 더 많은 뭐 자금이 1000조까지도 생각하신다고 그러던데요. 부동산에 한 3천조 정도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에 3천조. 예, 저희는 예. 예측치 이게 추정치인데 예. 그중에 상당수가 이쪽으로 머니무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하는 게 서로가 윈윈이 아닌가 싶은데 아. 이제 그건 머니무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예. 부분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는데 예적금 탈퇴하고 그 주식으로 옮겨 타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경제지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수익률이 부동산이 더 좋으면 부동산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거고 예. 자본시장이 좋으면 자본시장이 더 이동할 텐데 예. 어쨌든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 예.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선택과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요. 의원님도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뭐 내년 상반기 12,000 간다. 아니 저는 그 어떤 숫자는 곳에든 주가의 예측이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그리고 특히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그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호도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저희들을 불신할 겁니다.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희는 그게 아니고 코스피 5천되는 단어도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일관되게 가는 그 기조에 대해서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네. 아름다운 동행님께서 나는 주식은 안 하지만 대리만족하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 국민주권 정부의 실적이니까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 3차 상법 개정까지 하셨는데 이후에 정책을 하고 계시는 의회에서 우리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손질해야 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은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되어야 한다. 입법 과제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가 그 3차 상법 개정이 자사주 개혁인데요. 네. 자사주 개혁의 후속 조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법 개정입니다.
세법 개정. 상법 개정이 됐는데 그것과 똑같은 성격으로 세법상 이제 불투명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들 법안 발의됐고 지금 정부랑 상당히 이 논의를 좀 해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자사주의 거래를 이제 자본 거래냐 자산 거래냐 뭐 이런 전문 용어로 쓰는데 그에 따라 세제 부과 방식이 달라져서 예. 그 자산 거래가 아니라 자본 거래 형식으로 정리한다. 관련된 이제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공정거래법 개정입니다.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게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그 모자 회사 간의 어떤 처리를 할 때 지분율을 계산할 때 자사주는 뺀다. 자사주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다. 그런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서 그걸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자사주를 빼면 어떤 시장의 변화가 생깁니까? 아니 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계산 방식이 좀 엄격해지겠죠. 엄격해진다. 또 규제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규제 대상이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예. 세 번째는 일반 공정 아니 그러니까 그 자본시장에서 공시할 때 특정 기업의 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이게 자사주를 빼고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포함했습니다. 버블이 있는 거죠. 네. 사실상 시장이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예. 표현되는 그걸 제거하는 것만 해도 시장에서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공시 규정을 바꾸는 작업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최근에 계속 논의됐고 법안이 24년부터 발의됐는데 지난 1년 동안 거의 못했어요. 올 하반기부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아유, 요 법안들이 하나하나 통과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보수 정당인데 이런 시장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텐데 늘 이렇게 발목을 오히려 잡아서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 답답해하세요. 에? 답답해요? 예, 그러면은 왜 반대하냐? 소신 투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 윤석열 정부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다가 안 했어요. 쇼만 한 거죠. 이게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것은 이 정책이 민주당 정권의 정책이냐 국민의힘 정책 이렇게 접근할 주제가 아니었고 실제 밸류업 정책이 일본의 10년간 밸류업 정책도 일본 보수당 정권에서 그렇습니다. 그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 만든 거예요. 예. 우리도 지금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점에서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나 뒤에 정책 준비했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했으면 그 할 수 있는 건 왜 중간에 포기를 했냐, 왜 로비받아서 안 됐냐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거고 우리 정책의 기조를 뒤에서 그렇게 막 냉소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갈 그래요? 길이었는데 아이고 자기들이 했어야 됐는데 놓쳤다. 예, 그런 평가를 하신 분들이 있다. 예. 실제 그 정책을 윤석열 주도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이 자본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제 그 약간 요즘 정책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만 많은 부분들에 공감을 할 겁니다. 지금 실제 이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이 공감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극. 친시장적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누구 말보다 친기업적 정책 아닙니까? 친기업 정책. 근데 그것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모양이 이상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그렇게 가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나도 민주당 하고 싶다 이런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아니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할 건 아니고 네. 이 정책적 기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광범위하게 그 논쟁과 이해가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적어도 자본시장 정책을 지금 최근에 한 그 1년 가까이 끌고 오지 않습니까?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재명 정부를 뭐 좌파 정부다 내지는 이념 정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되게 실용적 정부다, 현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럼 우리 사회를 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가야 될 길인데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